네, 반갑습니다. 자,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방금 이재현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선 쪽을 오늘 편입을 할 거고요. 자, 그동안에 제가 이제 상반기에 주목을 했던 업종들, 뭐 방송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반기 실적 발표 시즌 전에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업종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1분기와 2분기 전에 이제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싹 다 편입을 해가지고 또 수익률 많이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조선 쪽도 편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상반기의 흐름을 보시면은 전체적인 업종별이나 기업들 실적이 전체적으로 좋지는 못했던 기업들이나 업종이 많았습니다. 자, 그 안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사실 손에 꼽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상반기에 그런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뭐 자동차 업종이나 이 조선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강점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제 3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약간의 피크에 대한 부분들, 피크 아웃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점에서 많이 눌렸지만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12월 달 되면은 이 카타르 2차 수주 모멘텀이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이제 HD 현대그룹이 이제 그 계약을 좀 따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배를 조금 더 이렇게 수주를 따내기도 했었는데, 물론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약간은 있기는 했었습니다. 가격이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싸게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의 약간의 수익성 측면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미 고점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주가의 반등을 견인할 만한 뭐 일정이나 어떤 모멘텀이 있을지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 12월 달 연내에 이 카타르 2차 수주에 대한 부분들 하나오션이나 이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늘은 이제 조선 섹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 특징들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임팩트가 단기적으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리스크 또는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대비해서 과연 기대 수익이 그 리스크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저는 항상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시장에서 어느 누구도, 물론 뭐 어느 누군가는 있었겠지만 MLCC 쪽 관련된 부분들 접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증권사들 신규 커버리지 되는 리포트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먼저 흐름을 파악을 하고 먼저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주가가 상승하진 않았을지라도 결국에 저희가 그때부터 모아간다면은 시장에서 부각받았을 때 그때가 오히려 좋은 매도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편입했었던 뭐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은 물론 쉬어가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이 시장의 변동성 대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DNF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이케이, 이 유전율이 높은 그쪽 물질 관련해가지고 이전에 이제 지르코늄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하프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 DNF의 지분을 갖고 있고, 최근에 이제 솔브레인도 이 DNF에 대한 이런 지분이나 이 장외 매수나 장내 매수를 통해 가지고 그 매수했던 가격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현재가보다 높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결국에 뭐 이슈가 있겠죠. 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삼성전자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하프늄에 대한 이런 수요를 일본 기업으로부터 현재 이제 독점 공급을 받고 있지만 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이원화하겠다, 이런 좀 논리가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눌림목 공략을 했는데 오늘도 이제 4%대 이상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유 현황 보여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뭐 최근에 편입했던 종목들 뭐 MC넥스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사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최근에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수익 실현한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7% 이렇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 이 누적 수익이라는 거는 결국에 꾸준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월달, 10월달 시장이 급락이 나왔어도 그 안에서 상당히 좀 선방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그 변동성 대비해서 목표치, 목표 수익이나 기대 수익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효율적인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당장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수익이 마이너스가 많이 찍혀가지고 수익률, 누적 수익률 뒤처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물론 1등을 제외하고는.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도 이제 눌림 종목인데,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 뭐 수익 실현한 종목들도 뭐 다음에 뭐 오리콤이나 이런 종목들, 뭐 최근에 제주반도체 편입하고 나서 지금 50% 이상 또 급등을 하고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더 큰 수익을 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덜 잃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에 우리가 주식을 수익 난 것만 하지는 않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눌림과 결국에 누적을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저는 항상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이 저한테 유리할 때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축구 전술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포트 현황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축구 게임처럼 컨디션도 다 있습니다. 컨디션이 그래도 나름 좀 살아있는 애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 컨덴서나 최근에 뭐 DNF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카메라 모듈 쪽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쪽 관련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부분들, 이쪽이 하나의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동사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종목을 하나를 빼야 돼요. 10종목이 찾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빼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뺄 종목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빼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나빠서 빼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수 자체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수익률 싸움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대형주가 수익률 싸움에서 조금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현재가 129,400원에 포트에서 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뭐 이 반도체 종목들도 좀 다수 있고요. 최근에 좀 눌림 나왔던 종목들,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는 종목들 여전히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조선 쪽이고요. 지금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가는 12,860원이고요. 종목명은 동성화이텍입니다. 자, 동성화이텍 하면은 뭐 여러분들 이제 주식 다 오래 하셨잖아요. 네, 본행제 쪽입니다. 조선 기자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카본과 동성화이텍이 이제 본행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양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 HD 현대그룹은 이 올해 연간 수주 목표액을 초과 달성을 했고요. 아직까지 하나오션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은 목표 수주액을 연간 목표 수주액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있을 카타르 2차 수주 달성하게 된다면은 그 카타르 수주 따내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목표 수주액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좀 상당히 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고점 대비 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HD 현대중공업이나 아니면 뭐 이 하나오션 이런 기업들 뭐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조선 기자재를 잡았겠죠. 근데 이제 아무튼 수익률 싸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시총이 낮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 암모니아 운반선 쪽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먹거리다. 기존에 이제 LNG 운반선이나 추진선이 우리나라 조선 시장에서 최근에 조선업에서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면은 이제 앞으로 이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LPG 선하고 비슷합니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운반선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상당히 강점을 보여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요즘에 이제 글로벌 선주들이 BOR 0.1 이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BOR이라는 거는 이 보일 오프 레이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1일 기화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LNG를 이제 운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운반하는 도중에 자연 기화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손실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아지는데, 자, 아무튼 이쪽 이 BO 뭐였죠? 갑자기 또 BOR 자체가 이제 0.1을 글로벌 선주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이제 마크 3 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뭐 넘버 96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 하나 오션도 최근에 그쪽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고객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그 LNG 쪽에 대한 부분들 선사들이 좀 있는데, 조선사들이 좀 있는데요. 그쪽 관련해서도 앞으로도 이 고객사,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카본이나 이런 동성화이텍과 같은 우리나라 본행제 기업들이 그쪽으로부터 수주를 따낼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이제야 추세를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뭐 12월 달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카타르 2차 수주 모멘텀이라는 그런 일정 모멘텀과 함께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료 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좀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이제 그 수주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이 동성화이텍의 신규 수주와 이 기업의 이제 시가총액이 비례하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이 전방 산업이 LNG 운반선에 대한 이쪽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탄탄하고 수주 잔고가 아직까지도 확실하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이 글로벌 이 LNG 캐리어에 대한 부분들 수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부분들도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것도 다 보관을 해야 되는 그 용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어차피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정도 자리라면은 충분히 좀 추세 전환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는 없고요. 자, 아무튼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조선주들은 이제 코스피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코스피 종목
것들이 좀 뭐랄까요, 좀 주도주격으로 이런 섹터가 좀 올라가야 지수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옛날에 그 조선주들 올라갈 때처럼 내년 정도에는 조선주들이 좀 시장의 주도 섹터로 IT하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지 그런 것 좀 이야기해 주세요. 예, 우선은 실적이 앞으로 좀 좋게 찍혀질 만한 업종이 아직까지는 사실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반도체나 이쪽은 사실 이제 앞으로 있을 그 AI 쪽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좀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좀 주가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년 되면은 사실 주가 이 코스피 지수의 상단 자체가 제한적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상고 하저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뭐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나름대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이미 올라간 상황이라면 그때부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면서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실적이 좀 좋게 지켜질 수 있는 업종들 찝어본다면 조선 쪽도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도 이전에 뭐 고점을 형성했던 가격을 단기적으로 뚫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정성을 바라본다면은 충분히 조선 쪽은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13,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